2021학년도 고3 9월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유물의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에서 힌트가 하나 있네요. 바로 농경과 잠시만요. 자, 농경과 정착생활 어느 시대를 얘기할까요? 네, 신석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선제 가운데 정답을 고르면 바로 1번 비스라문이 두 개밖에 없지요. 팔만대장경은 간단히 씁시다. 고려시대고요. 고려. 앙부일군은 조선시대, 조선 세종대왕 때지요. 이건 일종의 해시계였고요. 덩이세는 가야. 철기시대 가야는 이 덩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했고 낙랑군이나 일본 등에 수출했습니다. 5번에 석굴암 본尊불상은 통일신라. 대략 시기를 보게 되면 8세기지요. 정답 1번입니다. 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역사의 라이벌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김부식과 이 사람에 대해 조사 비교하라. 자, 김부식은 금나라 정벌과 칭제 건원에 반대했다. 자, 금정벌, 칭제 건원 반대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은 승려이기 때문에 묘청밖에 없어요. 묘청은 정지상과 함께 칭제 건원 주장했고 풍수지리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바로 서경tun도를 주장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번의 정방설치는 최씨 무신정권의 최유가 되겠고요. 구제학당 역시 고려 전기의 최충이라고 하는 인물. 외양일체를 내세웠다. 최익현이지요. 이 사람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상소문을 냈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 외양일체론, 저들이 비록 외적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과 다를 바 없음이라고 하면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정척 싸움운동 가운데 하나였지요. 1870년대. 소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이 사람은 고려 후기의 진울이지요. 참고로 고려시대 승려하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물론 여러 명 있지만 주로 이제 의천과 진울 이 둘이 가장 출제가 잘 되는데 의천 같은 경우에는 천태종을 장시했고요. 수행의 방법으로는 교관겸수를 내세웠습니다. 또 진울은 고려 후기에 선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조계종이 창시가 되고요. 수행의 방법은 두 개,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를 내세웠었지요. 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을 보게 되면 의자왕이 나와 있고요. 흑치상지, 물론 이외에도 도침이라든가 복신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지요.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이고요. 흑치상지, 백제 멸망 이후에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도침, 복신 등과 함께요. 정답은 네, 1번입니다. 간단히 해결되네요. 이번에 위정척사 운동에 영향해가지고 이거는 시기가 중요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다. 통상 반대운동. 1870년대에는 아까 나왔던 최익현의 개항 반대운동, 외양일체론 기억하고요. 1880년대는 미국과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영남 지역에서는 임환순을 중심으로 만윤석을 낳았지요. 개화 반대운동. 1890년대가 되면 우리의 적은 일본이다 해서 항일 의병운동이 전개됩니다. 시기별 각각 주장과 주요 인물들 꼭 알아야 돼요. 사군 육진의 개척의 결과 이건 조선 세종이지요. 삼별초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최씨 무신정권 최후가 만들었던 사병집단. 북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에 지난날 청해 당했던 치욕을 씻기 위해 효정이 전개한 거죠. 효정. 정답 1번. 4번. 다음 가신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보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진골 귀족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육두품밖에 들어갈 신분이 없겠네요. 강수, 설총, 최치원 모두 육두품이니까 이들은 당연히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골품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최고 관등에 오르지 못하였죠. 정답 5번입니다. 1번의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했던 것은 자 써볼게요. 앞글자만 써볼게요. 권문세족. 성리학을 토대로 사회개혁론을 추진했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 특히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정치 과정에 성장했고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아서 마침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고 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신진사대부는 크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이제 온건
네, 죄송합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온건 개혁파 사대부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급진 개혁파 사대부도 있었지요. 온건은 정몽주, 급진은 정도전이 대표 인물이죠. 3번에 비변사를 장악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했던 것은 조선시대. 서원과 형액을 토대로 향촌사회를 정하겠다. 역시 조선시대의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을 얘기하죠. 특히 사림들은 훈구들과 갈등을 빚어가지고 사화라고 하는 4개의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앞에 나와있던 서원과 향약을 통해 그 향촌사회에서 다시금 힘을 키워서 마침내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5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보면 힌트는 은병, 다음 활구. 은병과 활구는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화폐냐면 바로 고려지요, 고려. 우리가 화폐하게 되면 고려 성종 때 건원중부라고 하는 최초의 금속 화폐를 발행했었고, 고유 화폐로는 은병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은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있고요. 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했던 사실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정답은 고려시대니까 니은과 디귿 바로 3번입니다. 3번. 지계 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 추진되었던 개혁, 광무개혁 가운데 하나지요. 광무개혁.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했다. 조선 후기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세금제도에 개편이 있어요. 인구도 이전보다는 줄어들었고 토지도 황폐화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세금 걷다가는 백성의 저항이 심해서 토지세 같은 경우 영원히 세계를 고정시킨다. 영정법이 시행되고요. 또 군역과 관련해서는 영조 때 균역법 1년에 2필씩 되던 것을 한 필로 줄였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곡물과 관련된 것 대동법. 이제는 곡물 대신에 주변에서 흔하게 그럴 수 있는 쌀로 대신 내게 하라. 그런데 이 곡물을 모두 쌀로 내게 했던 건 아니고 곡물 가운데서 이제 상공, 별공, 진상 등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상공만큼은 쌀로 걷었던 것이 대동법입니다. 정답 3번이죠. 6번. 밑줄 친 왕이 시행한 정책을 옳은 것은, 자, 힌트가 뭘까요? 앞에 나왔네요. 최승로. 최승로는 고려 고려 전기 인물인데, 특히 성종 때 시무시필자라고 하는 개혁안을 올려가지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방관의 파견, 불교 행사의 축소, 또 축소 등이 이제 시행되었고요. 그다음 의창과 상평창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성종이 한 겁니다. 참고로 의창 같은 경우에는 고려 태조가 설치했던 흑창이 바뀐 거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 성종 여기다 써볼까요? 성종. 자, 성종의 업적 옳은 것은 국자감을 정비했다. 정답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것은 성종은 성종인데 고려의 성종이 아니라 조선의 성종. 훈민정음 확보했다. 역시 조선이죠. 조선의 세종.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다. 개항 이후에 고종이 한 일입니다. 특히 개항 이후에 고종이 설치했던 것은 통리기무하문이 있었지요. 통리기무하문이 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궁극기무처 같은 경우에는 갑오개혁 때 설치했던 개혁기구입니다. 참고로 1차 갑오개혁 때는 궁극기무처가 신설되고 2차 때는 없어지게 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5번에 전민변정도감 설치했다. 고려말 공민왕이지요. 정답 1번.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는 이것을 계기로 우왕과 재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조선을 건국했다. 그 사건 1388년에 일어났던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균역법 설치는 아까 있었지요. 영조. 대가의 정복은 신라의 진흥왕. 병인양의 발발 고종 때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 병인양요를 극복하였었고, 한일 애국단의 결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1931년이고요. 이때 활약했던 두 명의 인물 이봉창과 윤봉길. 이봉창은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윤봉길은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8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힌트. 자, 왕자의 난 하게 되면 조선시대지요. 밑에 보니까 조선의 3대 왕이다. 태정, 태세, 문단세. 태조, 정종, 태종. 또 사병을 혁파했다. 호패법. 바로 조선의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태종이니까 태종과 관련된 거 고르면 네, 바로 4번밖에 없네요. 어린이날 제정은 천도교 소년회에 속했던 방정환. 원래는 5월 1일이었지만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과 겹치기 때문에 지금은 5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감과열을 병합했다. 신라지요. 신라의 법흥왕. 노병관법은 고려의 광종.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역시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네, 9번 가에 들어갈 장면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의 22대 왕이다. 우리 그걸 다 셀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했던 주요 업적을 보게 되면 힌트가 2개 있네요. 규장각, 장용영. 그러면 이 사람은 정조. 정조의 업적은 이외에도 수원, 화성 건립이 있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네, 신해 통공을 실시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했었지요. 정답은 그러면 네, 바로 3번입니다.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던 것은 고려의 태조.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조선의 고종. 특히 고종은 1897년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1899년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을 반포한 거지요. 우상국을 정복했다. 신라의 지증왕. 노국을 폐지했다.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의 왕이지요. 신무랑. 정답 3번입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힌트를 보게 되면은 납속책과 공명첩 서얼. 자, 서얼이라고 하는 신분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납속책과 공명첩은 조선 후기에 나왔던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였지요. 또 힌트가 뭐가 있냐면은 밑에 보시면 1600 몇 년대, 1600년대면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쉽게 5번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라말 농민봉기 대표적 인물 앞 글자만 써볼게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봉기고요. 고려전기 문벌귀족사회 형성하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자겸의 난이 나오지요. 또 고려 무신직공기 하층민에 정하게 되면 공조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이와 망수 형제의 난. 조선전기 수치체제의 변화. 외란 이후에 정확히는 외란과 호란 이후에 조선전기의 수치체제가 아까 언급했던 영정법이나 대동법 그리고 균형법으로 변화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11번 밑줄 친 우리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힌트를 찾아볼까요? 힌트 나왔네요. 우정총국. 우정총국 하게 되면 나오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을 주도한 인물들은 김옥균, 박영효 같은 바로 우리랑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급진 개화파라 부릅니다. 따라서 급진 개화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이들이 갑신정변의 결과 개혁정강 14개조를 반포해서 인민평등권의 제정, 달리 말하면 신분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예송을 주도했던 것은 서인과 남인이 되겠지요. 특히 서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남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 세력과 온건 세력으로 갈라지면서 각각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당이 탄생합니다. 남북 협상을 추진했던 것은 1948년 4월 앞글자만 쓸게요. 김구와 역시 김규식.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다. 삼정 이정청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던 부서지만 철종이 일찍 죽으면서 결국 흐집이 되고 나중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제점을 각각 해결했었지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정도감을 통해 세력을 강화했다. 역시 고려시대네요. 고려 무신정권 시기. 특히 누구냐면 최충원. 최충원은 이거 외에도 교정도감 설치, 도방의 강화도 있고요.
최충원의 아들인 최후 같은 경우에는 정방을 설치하고 또 삼별초도 설치하고 몽골과의 항전을 위해 그 빗소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겼지요. 정답 4번입니다. 1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힌트는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주관한 단체는 서재필의 독립협회입니다. 펜이 너무나 잘 써지지 않네요. 즉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제에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실현시켰다. 이것은 보완회지요. 보완회. 고정의 강제 퇴위 반대운을 전개했다. 이거는 대한 자강회고요. 3번에 근대식 의회 설립 운동을 주도했다. 이게 바로 독립협회가 했던 거지요. 참고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에 관민공동회도 추가하는데 실제 이 둘은 동일한 거지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만민공동회는 주로 국민들이 중심이었고 관민공동회는 국민과 함께 관리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건 헌의 6조가 결의되었다는 내용 알아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을 지정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학회고요. 분할어도 운동을 추진했다. 역시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참고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었다. 참고로 분할어도 운동과 관련된 소설 하나를 골라보게 되면 시문에 상록수가 있죠. 상록수. 13번 밑줄 친 조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힌트는 지금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인데 지금 군대 지휘관들이 뭐 해야 한다?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무기를 반납하게 한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무슨 조칙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정미 7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입니다. 해산된 군인들은 당연히 화가 났기 때문에 일본을 싸우기 위해 어디 가담하냐? 의병에 가담하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의병 활동에 불과했던 것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의 참여로 인해 의병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13도 연합창의군이라든가 서울 진공작전과도 연관되어 있지요. 정답 5번. 신문왕이 구서당 십병을 정비했던 것은 삼국통일 이후지요. 통일신라. 최무선이 화포로 왜구를 격퇴했다. 고려시대고요. 홍경래가 평안도에 난을 일으켰다. 1811년에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 조선 후기.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답 5번입니다. 1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활동 옳은 것은 자 그는 일제에 맞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인 인물이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지요. 그러면 선지 가운데 독립운동가를 골라볼 거요. 청해진 설치는 통일신라 장보고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의열단에 참여했다. 김원봉이지요. 이 사람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 따라서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는 아니고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 조선 후기의 김정호. 역시 독립운동가는 아니고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의 산일이지요. 김영삼 정부는 일제강점기 아니니까 역시 아니고요. 정답 2번입니다. 참고로 무장독립투쟁 또 이러한 활동 벌인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의열단이고요. 의열단이 수축이 되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지만 나중에 이제 분열이 일어난 바람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고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정답 2번. 15번 밑줄이 아니네요. 가법이 적용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제 독립운동 탄압. 자, 이 법을 위반했다. 자, 이 법은 1925년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러면 기억나겠네요. 무슨 법?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어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발해 너무 시기가 안 맞네요. 지편전 조선시대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학생 볼 수 있어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제가 시행했던 황국 신민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신사참배가 있고요. 궁성요배 또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 또 국민학교령을 반포해가지고 소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꾼 거 등등을 이 시기에 볼 수가 있죠. 안시성 전투
7세기 고구려고요. 50 총선거는 우리가 해방된 이후 시행되었던 최초의 선거지요. 1948년 5월 10일. 그리고 원래는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제주도에 배정된 세개 선거구에서 원활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나중에 빠진 2명은 보궐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기억할 거 2년.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이들만 예외적으로 2년이었습니다. 16번 밑줄친 이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허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알면 좋습니다. 홍명희도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로 홍명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국어 문학 시간에 나오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임꺽정이라고 한 소설을 쓴 인물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힌트는 뒤에 나와 있네요. 정우의 선언 1927년이고요. 바로 세 가지의 강령. 이 강령하게 되면은 기억나는 거 신간회는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정답 4번.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북학이지요. 중사학파, 실학. 여기에 속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3명이 있는데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교조 신혼운동을 추진했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신탁 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바로 우익 세력이죠. 원래는 좌익도 우익과 함께 신탁 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좌익은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 통치보다는 먼저 임시 민주정부를 세워서 그 임시 민주정부가 미국, 영국, 소련, 중국과 협의해가지고 신탁 통치 유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모스크바 3구 외상회의 내용을 모두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총체를 지지한다 입장을 선언한 바람에 반대운동은 우익이 계속 주도했습니다. 4.14 호원조치 철폐는 전두환 정부지요. 전두환 정부. 17번.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앞에 연도가 있네요. 1919년, 25년. 이거는 3.1운동이고요. 이거는 지금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체결했다. 미스라는 이름이 나와있네요. 미스의 협정이죠. 미스의 협정. 일단 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을미사변 1895년이고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 항일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양의 발생 1871년 고종때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고요. 황룡사 구충목탑이 건립된 것은 6세기 아마 신덕여왕 선덕여왕 때 무렵입니다. 다음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했다. 1920년 10월이지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또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연합해가지고 이 청산리 계곡 일대에 일주일간 항전을 벌일 끝에 승리를 거두었던 우리나라의 항일무장 독립운동. 정답 4번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 반대 시위는 1964년 박정희 정부 시기지요. 이른바 6.3 시위. 18번. 다음 협정으로 중단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DMZ지요. 그러면 이 전쟁은 당연히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그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보게 되면 6.25 전쟁은 1950년에 시작해서 19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중단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를 바탕으로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1950년 9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게 1950년 10월이고요. 하지만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말지요. 그리고 그 뒤 이러한 시기 1952년 무렵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해가지고 발제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제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지요. 직선제. 정답 2번. 조선 공동명은 해방 이전 1944년 8월입니다.
정답 네 2번이요. 네, 19번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올해 60주년이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빼기 60 하게 되면 1960년. 그러면 이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4.19 혁명. 힌트는 김주일이 되겠네요. 4.19 혁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네, 2번이지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던 것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했던 운동이지요. 이른바 형평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전개되었던 실력 양성운동이고요.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났던 노동운동이지요. 이번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하지만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반민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네, 의도적으로 저지했었지요. 정답 2번.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보통 20번 문제는 통일 문제지요. 자, 밑줄 친 이 혁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힌트는 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간이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 합의했다.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때가 1972년이니까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기죠.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와 나는 안되고요. 또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정부니까 이 시기 아니고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1991년 노태우 정부니까 역시 이 시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 바로 이 시기 다와 시기지요. 참고로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이고요. 유실헌법 공포는 1972년 10월입니다. 이외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공동선언을 꼭 알아둬야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